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2008년도죠. 2008년도 기출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기존의 협회에서 출제하던 문제를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시험을 관리하게 된 첫 해가 2008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협회에서 출제했던 그 출제 문제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들은 일단 제껴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문제를 출제를 할 때 그때 출제됐던 문제부터 2023년까지 출제됐던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요. 기출 문제가 한번 출제됐던 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비중이 분명히 50%가 넘어갑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는요. 이 마케팅 관리론하고 소비자 행동론 같은 경우는 거의 60%가 이미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다시 출제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연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기출문제 잘 분석해라. 기출문제만 잘 분석해도 반타작 이상은 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마케팅 관리론, 소비자 행동론, 시장 조사론 이 세 가지 과목의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의 기출 문제는요. 논술로는 벤처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출제가 됐고 그리고 쇠퇴기의 마케팅 전략 이 두 개가 출제가 됐어요. 마케팅 전략이 출제가 됐고 그리고 약술은 이 스키밍하고 페네트레이션 이거는요. 이 이후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적 촉진과 비인적 촉진 그리고 공생 마케팅이죠. 수평형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체험 마케팅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 문제인 벤처기업의 마케팅 전략. 귀하가 만약에 벤처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라면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시장에 진출해 나갈 것이냐. 일종의 논술형의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형의 논술식의 이런 문제는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8년도에는 이렇게 이제 논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전에 협회에서 출제를 할 때 지금의 지도사회죠. 지도사회에서 출제를 할 때는 거의 상당수 문제가 이런 논술형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논술형의 문제는 잘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서설, 환경분석, 이 환경분석 STP, 포피 이게 마케팅 전략이죠. 마케팅 전략이 환경분석 그리고 STP, 포피 이게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 서설은 그냥 옵션입니다. 마케팅 전략 수립 자체는 이제 환경 분석, STP, 포피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일단 서설로 벤처기업의 특징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벤처기업은 이런 식의 특징을 가지고 시장을 나가야 된다라고 서설을 이렇게 깔아주고 그리고 환경 분석에서는 패스트 분석이에요. 거시 환경 분석이죠. 그리고 파이퍼스 분석을 이렇게 시행을 한다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STP에서 이제 시장 세부나 포지셔닝 그리고 타겟팅 그리고 포지셔닝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써줬고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이 세부적인 내용은 서로 달라도 이 전체적인 맥락 있죠. 환경 분석, STP, 포피 이거는 맞아 떨어지는 게 훨씬 바람직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전략, 이 마케팅 전략도 이게 포피 전략이죠. 이 포피도 이렇게 제품 가격 유통 촉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물론 요 세부적인 내용은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결국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게 환경 분석, STP, 포피이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개인에게 맞게끔 뭐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에 맞게끔 써 내려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의 마케팅 전략 그리고 서비스 기업이죠. 이제 컨설팅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술 서비스 같은 거죠. 뭐 기술 서비스라고 그러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은 서비스 업종입니다. 전문 서비스 업종이에요. 만약에 컨설팅업 같이 전문 서비스 업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세워나갈 거냐라는 문제들을 그동안 연습들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이런 식의
마케팅 전략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논하는 문제는 최근엔 출제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데 또 이런 식의 논하는 문제, 즉 전략을 논하는 문제가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 시장에서 귀하가 마케팅 담당자라면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를 포피 전략 위주로 써라. 그러면 쇠퇴기에 진입하는 이유가 먼저 기술 발전을 하면은 영원히 쇠퇴기로 바뀝니다. 돌아올 수 없어요. 기술이 발전이 되면 소비자 기호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죠.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전과 혁신 모방, 기타 이제 정부 정책 변화, 이 정부 정책 변화는 단기간에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쇠퇴기에 진입하는 이유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쇠퇴기 시장의 특징은 대체제가 등장을 하죠. 경쟁사가 철수를 하고, 그리고 고객층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쇠퇴기 시장에서의 포피 전략이에요. 포피 전략인데 이것도요, 이것도 각자가 알아서 이렇게 뭐 나름대로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각자가 알아서,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정답이 없습니다. 전략은 타당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략은 타당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략은 이거는 각자 알아서 써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거는 정답이에요. 철수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양의 원인이 뭔지를 고려해야 돼요. 사양 속도도 고려해야 되고요. 철수 장벽이 있느냐 없느냐도 고려해야 되고요. 잔존 수요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정답이 있는 것과 정답이 없는 것들을 고르셔가지고 구분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키밍하고 피네트레이션 전략이에요. 요거는요 2008년이죠. 2008년도에 이게 출제가 됐는데 2012년도에도 출제가 됐고 21년도에도 출제가 됐고 23년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출제가 됐어요. 자,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초기 고가 전략과 침투 가격 전략, 초기 고가 전략의 의의는 뭐냐,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장단점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의의, 효과, 장단점 요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2024년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제껴도 되겠죠. 뭐 제껴서 공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촉진, 비인적 촉진, 이게 이후로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출제가 될 만도 하기는 해요. 이 인적 촉진과 관련돼서는 이게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한 판매, 스마트폰을 통한 판매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인터넷 시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도 아직도 이 인적 촉진은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교재마다 인적 촉진에 관련된 내용들이 쓰여져 있어요. 최세열 교재에도 쓰여져 있고요. 안광호 교재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코틀러 교재에도 쓰여져 있고요. 때문에 교재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관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2008년도에 출제된 이후로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제끼지는 말고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내용이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셔야 되는데, 인적 촉진 특징만 잘 보시면 돼요. 속도가 느리죠. 고객당 촉진 비용이 높아요. 그리고 일반 대중을 하는 제품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대량의 정보 제공과 유통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산업전화 중간유통 후속 서비스가 중요한 경우에는 촉진 수단으로 적합하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인적 촉진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인터넷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거는 어디까지나 소비재 마케팅 쪽에서 인터넷 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거지, 산업 마케팅 쪽에서는 인터넷 판매가 아직도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산업 마케팅 쪽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인적 촉진이 주요 매체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적 촉진의 장단점, 장점과 단점, 요거는 뭐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인적 촉진에 적합한 제품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산업용품입니다. 소비자 제품은 인터넷 판매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산업용품은 인터넷 판매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산업 마케팅 해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후속 서비스가 중요한 제품,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보험, 물론 최근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인터넷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만 이제 뭐 보험도 인터넷 판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쨌든 이런 후속 서비스가 많은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인적 촉진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품 주식이 요구되고 위험성이 따르는 제품, 이제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다라고 교재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전 교재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최근 교재에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화장품은 방문 판매가 있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커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방문 판매 비중이 아직도 상당히 커요. 그리고 기타 이제 다단계 그리고 방문 판매 제품들이 인적 촉진에 적합한 제품이다라고 교재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내용이니까, 교재에 없는 내용이라면 제가 제껴도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인적 촉진과 관련된 내용은 교재에 쓰여져 있습니다. 최서일 난공업 커틀러 교재 다 쓰여져 있으니까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바이오틱 마케팅의 공생 마케팅인데요. 이게 수평형 마케팅이죠. 예, 이게 2022년도에 또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지금 2008년도에 출제가 된 거고 2022년도에 수평형 마케팅이다라고 해서 또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출제가 됐어요. 통상 수평형 마케팅 그러면 이제 심미적 마케팅, 즉 심바이오틱 마케팅이 있고 하이브리드 마케팅이 있고, 그런데 그냥 두 개 합쳐서 그냥 수평형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리젠탈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심미적 마케팅의 의의는 뭐냐? 예, 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업체끼리 경쟁적 협력을 통해서 상호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공동 출자로 R&D를 하거나 공동 브랜드 개발, 유통망 공유, 공동 AS 매장 이런 것들을 한다. 사례는 예, 뭐 호텔, 성수기, 공동 판촉, 항공사가 포인트 제휴 이런 것들이 심바이오틱 마케팅이다. 2022년도에 출제됐던 수평형 마케팅은 이 심바이오틱 마케팅의 효과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 효과라는 게 결국 이겁니다. 예, 이거를 쭉 좀 더 디테일하게 쓰면 그게 효과가 되는 거예요. 생산 과정에서의 효과, 유통 과정에서의 효과, 마케팅 과정에서의 효과, 그래가지고 요걸 좀 늘어서 쓰면 예, 그게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기업, 대중소 이제 협력과 관련돼서 써라라고 했으니까 대중소 협력 관련돼 가지고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022년도에 수평형 마케팅 그 기출 문제도 다시 리뷰를 할 거니까 그것도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체험 마케팅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체험 마케팅은 예전 교재, 그러니까 2000년, 2015년, 2016년 이때까지만 해도 교재에 한결같이 체험 마케팅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교재인 경우에는 이 체험 마케팅 내용이 거의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소비자 마케팅의 그 경향 자체에 이 체험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서 아마 교재에 이 체험 마케팅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빠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도요. 제가 최서일 교재라든가 안광 교재 최신판의 이 체험 마케팅 내용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고요. 뭐 중요도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도 교재에 없는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재에 없는 내용까지 굳이 공부하실 필요 없고, 체험 마케팅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예, 체험 마케팅 모르시는 분은 없죠. 배경은 이렇고요. 예, 체험 마케팅은 즉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죠.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핵심 가치도 극대화한다. 그리고 통일된 이미지 연출에 필수적이다. 예, 이게 이제 체험 마케팅이고, 체험 마케팅이 유형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 교재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단순히 물건 주고 써봐라 이게 아니에요. 감각을 체험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감성을 체험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인간의 사고를 체험의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인간의 행동에 직접 소구하는 게 있고, 그리고 소비자의 직접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체험 마케팅의 유형이다라고 예전 교재에는 쓰여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내용이 교재 상당 부분 다 빠져있기 때문에 굳이 암기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체험 마케팅 관련된 내용은 최근 교재에는 거의 대부분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뭐 제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교재 보면은 이 체험 마케팅이나 이런 내용보다는 옴니 채널 관리 뭐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요, 이 옴니 채널 관리도 이것도 그 옴니 채널 마케팅 이것도 체험 마케팅하고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온라인 쪽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오히려 최근의 출제 경향에 더 부합하는 공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까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8년도에 출제됐던 마케팅 관리론 살펴봤고요. 기출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반 이상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잘 확인하셔도 반타작 이상은 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마케팅 관리론 같은 경우는요, 최근 교재가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2010년도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요, 채설 교재도 그렇고 광고 교재도 그렇고 마케팅 관리론 책을 펴면 내용이 상당히 방대했습니다. 그 방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암기할 것도 많았고. 그런데 최근의 교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저런 내용들이 다 빠졌어요. 이렇게 예전에 막 무조건 많이 암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최근 교재에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교재 가지고 문제를 내려면 낼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거 실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교재 잘 분석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출제됐던 게 다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출제됐던 이 문제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에 출제됐던 마케팅 관리론 기출문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기출문제 하나하나 계속 살펴나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